안녕하세요, 여러분. 몬스터 헌터를 얻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드는 몬스터 헌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몬스터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 5개의 보스를 추가하는 모드예요. 정말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모드는 불과 5개월 전에 나왔는데 어떤 보스들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 스크라이브가 있어요. 알겠죠?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데도 정말 멋져 보이네요. 라이자도 있고요. 생명력이 500이에요. 이 녀석은 기억해 두세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레이 피킬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날아다니는 얼음 바다코끼리예요. 그리고 라코즈도 있고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코베코. 보세요. 코베코예요. 그럼 이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삭스홀미 만든 몬스터 엑스펜션으로 가서 파일 섹션, 소프트웨어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4G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다행히 4G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호환성 1.2mm 버튼 3개로 파일을 받으세요. 이 파일은 윈도우스 플러스를 누르고 앱 다타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고 roaming.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저장 몬스터 엑스펜션 할 준비가 됐습니다. 좋아. 이 벌레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할게. 이 벌레들과 싸우려면 몬스터 확장 모드에서 보호 4와 수리 인챈트 갑옷이 필요해. 알겠지? 깃털 낙하부츠, 날카로움 5와 내구성 3검, 그리고 힘 5할이 필요해. 4중 비콘을 설치해야 해. 알겠지? 4중 비콘을 가져가자. 4중 비콘에는 다음이 필요해. 속도 2, 힘 2, 저항 2를 설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원한다면 점프 강화도. 알겠지? 아니, 재생성을 넣고 점프 강화는 잊어버려. 재생성. 알겠지? 봐, 저기 셋이 싸우고 있어.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봐봐봐. 저 공격들 좀 봐.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져. 물약도 챙기라고 권해. 알겠지? 필요하면 다른 종류의 물약도 챙기고 금사과도 많이 넣고 엔더 진주도 많이 챙기세요. 순간이동이 필요할 거예요. 장담해요. 토템도 챙기시고 패턴을 알고 방패가 도움될 거라 생각하면 방패도 가져가도 돼요. 알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방패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여기 난리 났네. 귀가 멀어질 것 같아. 봐봐.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세상에 진짜 에픽 배틀. 에픽 배틀.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알겠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몬스터 확장으로 보스 순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몬스터 확장은 접근성과 난이도 상승에 기반한 진행 순서를 제한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 몬스터가 있는데 보스는 아마 3개뿐이지만 5개의 몬스터가 있어요. 문제는 제 생각에는 라이자는 당신을 피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코데코와 아다가 있어요. 더 많네요. 먼저 스크레이트를 첫 번째로 하라고 추천해요. 알겠죠? 오버월드에 등장하고 차원 이동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라베키를 추천해요. 알겠죠? 얼어붙은 바다를 찾아야 하고 거기서 나타날 거예요. 이 녀석은 이미 체력이 1000이나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자를 하라고 추천해요. 알겠죠? 즉 체력이 가장 적은 녀석을 마지막에 이 녀석이 뭘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라코즈는 언급되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스크레이트를 잡은 후에는 파운드리를 제작하라고 권장하네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모드 테이블이에요. 알겠죠? 사실 이걸 더 일찍 만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조금 살펴보면서요. 이게 모드 테이블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파운드리에서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보시다시피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봐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모드 아이템이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방패가 있네요. 맞아요. 방패 착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네요. 방패를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좋고 토템도 들고 다녀야 해요. 알겠죠? 저기 갑옷 제작과 기타 아이템들이 보이네요. 물론 갑옷은 매우 강력하지만 먼저 이런 몬스터를 물리쳐야 해요. 그래도 이런 몬스터는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됐어. 그 소리가 뭐였지? 저기 있는 거. 네, 화면이 전부 흔들렸어요. 이 녀석은 적어도 올라오진 않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쉬워요. 월드 보스예요. 내 공격을 막아내고 있어요. 이거 농담이죠? 조금 내려가 볼게요. 날 죽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죽인다면 당신도. 만약 죽인다면 2번 맞으면 죽어요. 어머나. 네, 이 몬스터와 싸울 분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좋아요. 몬스터 확장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바운드리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는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확장의 핵심 제작 스테이션입니다. 보스 갑옷을 만들기 위해 500사오 격자를 사용하죠. 보이시나요? 모든 제작법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제작법이 있어요. 보스 갑옷, 무기, 장비, 코베코 장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꽤 간단합니다. 통나무 2개, 판자 2개, 철 1개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상단 모서리에 판자를 중앙에 철 2개를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몬스터 확장 모드의 이 스테이션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정말 간단하죠. 좋아. 코베코를 어떻게 길들이고 장비를 갖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건 몬스터 확장팩에서 코베코는 동반자야. 기본적으로 오버월드의 거의 모든 생물 군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평화로운 생물이지만 다른 적들은 이걸 플레이어처럼 인식할 수 있어. 어떻게 길들이고 생존시키나요? 기본적으로 코베코를 지키고 황금 사과로 치료하면 너를 좋아하게 되고 동료가 돼. 좋아. 왠지 미를 사용해 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네. 적어도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어. 내가 상호작용한 유일한 아이템인데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고 엄청 뻣뻣해. 하지만 모드 설명에 따르면 황금 사과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 알겠지? 황금 사과로 부활시키거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어날 수도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여기서 체력을 다 없애볼게. 정말 그런지 보자. 그러면 쓰러져야 하는데, 근데 아니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들을 버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네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열어 따라오게 하거나 돌아다니게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보이시나요?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트가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네요. 제 생각에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코베코 로케이터가 있어서 코베코를 움직일 수 있어요. 휘슬 윈드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을 보내서 코베코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갑옷과 방패 같은 것들을 장착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없네요. 이것들이 코베코예요. 보시다시피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여기 스크라이브가 있고 몬스터 엑스pansion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스크라이브를 찾고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는 와이번이에요. 여기 있는 이 새, 아니 드래곤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는 소닉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저항력을 최대로 설정할게요. slash effect give OS resistance infinite 특국45. 어떤 공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체력이 750이고 우선 이렇게 기절시키는 공격이 있어요. 알겠죠? 또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보세요. 저 꼬리 공격도 있어요. 이 모든 공격들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방패나 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소닉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서 방패로 보호하려 했는데 보시다시피 방패가 한 방에 부서졌어요. 알겠죠?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봐요. 이렇게 두 녀석의 공격을 조금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와,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그렇죠? 세상에 저것 봐요. 세상에 저것 봐요. 엄청난 싸움이네요. 이 녀석은 매우 강한 갑옷을 입고 가야 할 상대예요. 보시다시피 공격과 공격 사이에 죄송합니다. 꽤 많은 여유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기도 한데 우리도 기동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저기 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격은 없어요. 그렇죠? 공격이 3가지뿐이에요. 알겠죠? 정말 강하고 정말 어려운 녀석이에요. 저 돌진 공격도 있고 지금 싸운 후에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 건데 574네요. 상상해 보세요. 드롭에 관해서는 한번 보자. 이 벌레를 물리쳐서 검으로 얼마나 생명력을 깎는지 보여줄게. 거의 2칸씩 깎이니까. 그렇지? 즉, 꽤 오래 걸릴 거야. 만약 힘 인챈트를 2개 가지고 있고 나는 예리함 5 인챈트를 하면 이 벌레에게서 하트 6개를 한 번에 깎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릴 거야. 여기 하나 처치했으니 전리품을 좀 보자. 알겠지? 여기서 보다시피 실제로 스크라이브 관련 아이템을 얻고 있어. 알겠지? 더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았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아마도 전부 이 전리품들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건 사용하려면 꽤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헬멧만 해도 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 벌레 하나 죽여서 겨우 2개 얻었어. 그래서 이것들을 꽤 많이 파밍해야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만약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모드가 제공하는 이 강력한 도구들은 많은 몬스터를 처치해야 해. 알겠지? 이 벌레를 물리치려면 활이 필수지만 그래도 성공을 보장할 순 없어. 알겠지? 그게 바로 현실이야. 좋아. 샤터크레이의 뿔을 만드는 법. 기본적으로 몬스터 확장팩이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샤터크레이의 뿔은 스크라이와 연결된 특수 무기예요. 알겠죠? 스크라이, 즉 이 몬스터를 물리치면 샤터크레이의 뿔을 제작할 수 있는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게다가 희귀 드롭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스크라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무기는 몸을 숙여서 사용하라고 해요. 이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몸을 숙여서 사용하면 무기가 깊은 포효와 확장을 할 거예요. 알겠죠?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체력이 128이에요. 이걸 투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범위 공격이에요. 알겠죠?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툭툭툭 빠르게 적이 있어요. 체력 100을 한 번에 깎은 건가요? 아니면 힘 버프 때문인가요? 한번 볼게요. 효과 이상 없음.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쭈그려 앉아서 다시 시도해 볼게. 공격을 충전한다. 지금 놓으면 바로 풀리는 거야? 아니, 최대한 충전해야 해?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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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멀리 있지만 체력을 25 깎았어. 만약 바로 옆에서 맞추면 적이 따라오고 있을 때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갈까? 제발 움직이지 마라. 역시 깎이는 양이 와. 체력을 거의 100이나 깎았어. 나쁘지 않지? 또 쭈그려 앉지 않고 우클릭으로 공을 던질 수도 있어. 다가 아니라 생명력 5를 깎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라고 써 있어. 불공이나 왜곡 같아. 팔에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 맞아, 한 번에 8의 데미지. 이것도 꽤 좋은데. 기본적으로 소닉 블래스트는 여러분이 본 것처럼 갑옷을 뚫고 투사체가 많은 적들에게 꽤 좋은 무기. 물론 이걸 사용하려면 많이 탱킹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다예요. 이런 몬스터에게 한 번에 생명력 100을 깎는 건 거의 100이 게다가 적이 거의 기절한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 범위 데미지를 보세요. 적이 있는 작은 범위 데미지도 정말 좋아요. 알겠죠? 자, 이게 이 무기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라이바키를 이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라이바킬은 몬스터 확장팩의 엘더 드래곤으로 오직 냉동바다, 깊은 얼음 바다에만 등장하며 체력이 1000이나 되는 괴물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투 패턴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땅, 물, 공중을 번갈아 가며 공격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활을 가져가는 걸 추천하고 가능하면 삼지창이나 그런 종류의 무기도 좋아. 당연히 이 보스와 싸우려면 훨씬 더 튼튼한 갑옷을 입는 걸 추천해. 체력이 1000이나 되니까 네더라이트 갑옷에 보호 4 인챈트를 해도 매우 어려울 거야. 알겠지? 내가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서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보여줄. 그리고 물론 기절 공격도 있어. 이 기절은 체력을 깎고 피할 수 없어서 정말 강력해. 그 다음엔 슈퍼쿨이 있어. 알겠지? 그건 기본적으로. 잠시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저기 봐요. 갑옷까지 관통하네요. 프로스트베인 2개를 얻었어요. 보시다시피 근접 공격을 합니다. 알겠죠? 내 힘이 200이라 많은 데미지를 주지만 여러분은 100씩 줄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어라, 여기서 회오프로스트 샤드를 드롭했네요. 게다가 우리를 밀어내기도 해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멀어지면 보세요. 저를 쫓아옵니다. 즉, 정말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얼음 광선도 쏘는데 언제 지칠지 보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를 맞출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봐요. 저를 둘러싸네요. 물론 이 얼음 광선들 제가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생명력은 안 깎이지만 꽂히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타겟이 되면 적이 있어요. 방금 맞았어요. 알겠죠? 도망칠 경우 또 다른 공격 패턴이 될 거예요. 말해줄게. 알지? 히트박스가 꽤 특이하네, 저기. 꼬리로 우리를 공격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차가운 바람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추천하는 건 활이야. 활은 필수야. 가지고 있는 모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활이 네가 가진 거 알지? 봐. 저기서 좋은 위치를 찾아보자.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저기서 위치를 찾아서 화살로 쏘면 생명력을 많이 깎을 수 있어. 알지? 게다가 약간 거리를 두고 엄폐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어.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어. 알지? 7이야. 봐, 내가 잘 숨으면. 지금 나 자신에게 엔더 진주를 줄게. 알지? 엔더 진주. 6개로 가볼게. 알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아야, 체력이 400이나 있어. 알지? 파워 5로 가서 멀리서 화살로 공격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좀 멍청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 어느 순간이 오면 보시다시피 더 이상 화살을 맞지 않고 여기서는 가까이 가서 때려야 하고 그리고 다시 멀어져야 해요. 내 생각엔. 한번 볼게요. 저기 있네. 다시 화살을 맞네요. 좋아요. 공격 조심하세요. 이런 공격은 엔더펄로 완전히 피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엄청난 속도가 없다면 말이죠. 알겠죠?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닐라에서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짜로. 저기 이미 많은 체력을 깎았네요. 체력이 얼마나 남았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농담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해야 한다면 바닐라로 싸운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렇죠? 엔더 진주를 많이 가져오고 이 공격에 맞지 않길 기도하세요. 풀 레더라이트 장비면 이런 공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네? 자, 저기 돌풍이 오고 있어요. 좋은 점은 공격할 때 항상 조준하는 방향으로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알죠? 타겟을 바꾸지 않는데 이건 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보이죠? 돌지 않는다는 거. 자, 봐요. 저기 있어요. 이제 이 녀석은 죽였어요. 아, 아니, 아직은 아니네요. 저기 있어요. 그래서 뭐 없어요? 좋아요. 몬스터 확장팩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라임 스커지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알겠죠? 여기 꽤 흥미로운 도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브킬 같은 희귀 드롭으로 만든 특수 무기예요. 알겠죠? 이것은 자체 제작법이 있고 희귀 드롭은 바로 이거예요. 디프리즈, 글렌즈와 회어프로스트, 샤드, 레이브킬 엄니 그리고 아머 플레이트가 필요해요. 알겠죠? 보통 리브킬을 보면 이미 디프리즈 글렌즈를 얻었어요. 한 번만 죽였는데 벌써 아머 플레이트 6개, 라인펠트 3개, 호어 프로스트 4개, 엄니와 몬스터 하드본을 줬어요. 알겠죠? 여기서 훨씬 더 흥미로운 갑옷과 도구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도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참고로 디프리즈 글렌즈는 25% 확률로 드롭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구의 기능은 얼음 무기로 적의 이동성과 공격 속도를 줄이는 얼림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안전한 틈을 확보하는 도구예요. 알겠죠? 여기 자리 잡고 PVP에서 문제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드의 몬스터를 소환해서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코즈를 소환할게요. 이네요. 이걸 소환했더니 20 정도 데미지를 줬어요. 알겠죠? 게다가 설명에는 타격 시 프로스트베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면 충격파가 나와요. 프로스트베인을 사용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까요? 450. 아, 잠깐만요. 효과가 켜져 있네요. 효과를 지워 볼게요. 체력이 450인데 꽤 많이 깎이고 프로스트베인 2가 적용됐네요. 알겠죠? 프로스트베인 3.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지금 벌레가 훨씬 느려졌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3이 되면 효과가 더 이상 쌓이지 않아요. 알겠죠?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효과를 내리고 다시 적용하려면 천천히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보시다시피 이 무기는 강력하지만 장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강한 몬스터를 얼려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몬스터들과 근접 전투를 전혀 추천하지 않아요. 알겠죠? 1000번이라도 더 추천하는 건 멀리서 파워워디 화살로 조심히 공격하고 공격받을 때마다 엔더펄로 위치 바꾸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공격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접 공격은 정말 어렵거든요. 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 어떻게 리자를 찾아서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녀석이 가장 복잡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알겠지? 봐, 저기서 기절했네. 그냥 내가 부위를 공격해서 기절한 거야. 설명 안 했는데 각 몬스터마다 부위가 있고 그 부위를 파괴하면 기절하게 돼. 꼬리를 공격하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꼬리를 얻을 수 있어. 자, 꼬리를 직접 공격해 볼게. 쾅! 그리고 꼬리가 떨어졌어.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어. 알겠지? 이렇게 하면 꼬리를 얻을 수 있어. 꼬리가 뭔가 유용한 건지 모르겠네.
사용해보자. 아니, 별 쓸모가 없어 보이네. 그냥 장식용인가 보다, 그치? 이건 모든 몬스터에게 적용돼. 알겠지? 예를 들어, 머리를 치면 기절하는 것 같아. 옆구리를 때리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자, 내가 다리를 치면 투쿠 리자 발톱을 떨어뜨리네. 알겠지? 이건 제작에 정말 유용할 거야. 이건 모든 몬스터에게 적용돼. 그럼 리자는 어떻게 찾지? 기본적으로 리자는 엔드에 빠르고 기술적인 보스로 묘사돼. 알겠지? 엔드 차원에 있는 엔드 하이랜드, 엔드 미들랜즈, 엔드 밸런스 바이옴에서 기본적으로 엔드 바이옴이야. 더 이상은 없어. 많지 않아. 엔더 드래곤을 물리친 후에. 알겠지? 기본적으로 전투 메커니즘, 즉 그와 싸울 때 알아야 할 것들이야. 강한 몬스터야. 체력이 500이야. 알겠지? 게다가 엄청 빨리 달려.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런 돌진 공격이 있어. 이제 우리가 그와 싸울 거야. 엔더 진주를 가져가길 추천해. 어차피 엔드에 있으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많이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하는 이 공격들은 전혀 재미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잘 플레이하고 엔더 진주 40개를 던지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때리지 못하게요. 알겠죠? 하지만 물론 보시다시피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보세요. 이런 괴물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건 전혀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더 진주를 예측해서 던지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토템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괴물은 체력을 많이 깎아요. 지금까지는 큰 타격은 없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알겠죠? 소리를 켜서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있게 했는데도 어려워요. 보세요. 알겠죠? 하지만 엔더 진주를 사용하면 꽤 많이 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력을 회복할 시간이 없었으니 이 생물과 싸우기 전에 꼭 준비하세요. 이 공격도 있네요. 기절시키고 피할 수도 없는데 이건 정말 예상 못했어요. 이런 건 정말 예상 못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지? 맞았네. 출혈 효과가 생겼어. 12초 동안 지속되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없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그게 최선일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엔더펄로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번개 맞으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복잡한 생물이죠.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생명력을 얼마나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겨우 150 정도 깎았거든요. 그 꼬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어. 알겠지? 투명해져도 실루엣을 계속 볼 수 있게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는 걸 추천해. 중요해. 즉, 우리가 투명해질 때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체력이 줄어들면 긴 콤보 단계로 들어가니까 방패로 방어하고 회피하는 걸 우선시하고 회복 중에만 공격하는 게 하지만 봤다시피 회복이 많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 싸움에 행운을 빌게. 아마도 빛나는 상태일 때 회복하는 것 같아. 빛을 발할 때는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고. 생명력을 조금 회복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하세요. 좋아. 어떻게 더스크랜트를 제작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더스크랜트는 몬스터 확장팩의 검으로 주저소에서 만들어지며 우리가 필요한 건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발톱이야. 알겠지?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발톱은 25% 확률로 드롭된다고 하지만 라이저의 다리를 공격하면 얻을 수 있어. 알겠지? 공격할 때 발톱을 주는 걸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알겠지? 내가 255의 힘으로 때렸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야. 알겠지? 이건 한번 때린다고 바로 발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보시다시피 이 무기는 모든 효과를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모든 효과가 제거됐어요. 기본적으로 더스크랜트는 검이고 이게 바로 그 제작법이야. 알겠지? 3개의 톱니 모양 발톱, 3개, 2개의 면도날 발톱과 하나의 톱니 모양 날카로운 발톱. 톱니 모양 날카로운 발톱은 25% 드롭률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꽤 운이 좋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이 무기는 타격할 때 광란을 얻고 속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모든 스택을 소모하는 대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대시를 못 하는데 왜냐고요? 때려야 하니까요. 알겠죠? 보시면 여기 영모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대시를 시도해 볼게요. 우클릭하면 대시가 나오죠?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타격, 우클릭, 그리고 작은 대시. 지금 몇 번 더 때리면 속도가 더 올라가고 555가 됩니다. 무기를 바꾸면 효과가 계속 적용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아니, 사라졌네요. 알겠어요? 호기심의 스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볼까요?
몇 초 정도 지속될까요? 오래가지 않네요. 금방 사라져요. 좋아. 무기를 바꿔도 괜찮아. 그대로 유지되는데 단지 조금 지속될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대신은 최대 5스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봐, 저기 있어. 알겠지? 점프하면 이건 모드 내에서 기동성을 얻는 방법이야. 지금까지 엔더펄로 기동성을 얻었는데 이 무기가 그 부족한 기동성을 제공해줘. 생명력을 전혀 깎지 않아. 알겠지? 이 몬스터는 생명력을 2개만 깎아. 솔직히 데미지가 매우 적은 무기야. 공격력이 3인 건 맞지만 마인크래프트조차 이 공격을 인식 못해. 알겠지? 내가 계속 때리고 타이밍도 잘 맞추는데 너무 빨라서 게임 인식조차 못해.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 대상을 공격하며 번갈아 가며 치지 않는 한 말이야. 그래서 이 무기는 이렇게 작동해. 정말 흥미롭지. 좋아. 어떻게 라코즈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은 매우 단단한 바위 몬스터로 사막과 황무지에 나타나는 확장 몬스터인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체력이 750으로 엄청 많고 얼음 속성에 큰 약점이 있어서 라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좋은 전략이에요. 보이시나요? 구에 체력이 있는데 관격 공격으로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우클릭하고 맞히지 못했네요. 물리치면 갑옷이나 뿔 같은 아이템을 드롭하니까 한번 이제 맞출 수 있는지 봅시다. 저기 있네요. 솔직히 많은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어떤 공격을 가지고 있지요?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몬스터들과 비슷한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동할 수 있게 엔더 진주를 가지고 다니세요. 봐요. 방금 공처럼 말려서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여러 번 짓밟을 거야. 맞지? 물론 활을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화살이 효과가 있으니 완벽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주 멀리 있으면 이 포효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기서 돌진해요. 알죠? 이런 돌진이 나올 때 보시다시피 우리는 멀리서 많이 플레이해요. 이 녀석은 많이 움직여요. 이 몬스터는 사막에서 싸우도록 설계됐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마 모두 평평할 거고 산처럼 울퉁불퉁한 곳도 없어요. 지금 화살로 계속 맞추고 있어요. 또 돌진하네요. 안 맞길 바래요. 맞은 것 같아요. 알죠? 사실 꽤 단순한 몬스터예요. 지금까지 만난 것 중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멀리서 공격하기 때문이죠. 알겠죠? 엔더펄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 얼마나 체력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500 정도였고 우리는 이미 23발의 화살을 쏜 것 같아요. 또 화살 하나, 또 엔더 진주 하나. 게다가 보시다시피 한번 돌진하면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꽤 편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체력을 깎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체력이 428이네요. 알겠죠? 문제는 구르기 시작할 때인데 이렇게 굴러오면 엔더 진주로 피하고 화살 쏘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맞출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드롭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참고할 수 있도록요. 기본적으로 이 갑옷은 점프 없이 블록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스파이크 쉘이라는 특별한 도구도 제공해요. 바로 이것이. 이 스파이크 쉘이 할 수 있는 건 방금 보셨죠? 넓은 범위에 스턴을 주는 돌진 기술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출혈도 적용돼서 정말 멋져요. 보세요. 달릴 수 있게 해주니까 우클릭하고 달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자, 이렇게 이 몹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상태일 때는 이렇게 돼요. 당신은 방패를 무시하는 공격까지 막을 수 있어요. 심지어 대형 몬스터의 공격도 이 거대한 몬스터들과 싸우기 위한 방패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